네, 두 번째 내부 객체입니다.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응답 데이터의 세트다. 좀 어려운데요.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로 전달할 응답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에서 웹으로. 예. 그때 이제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더 정보랄지 뭐 리다이렉트,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는 거, 주소 같은 것들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메소드 한번 보죠. 여기 리스판스도 얘기했듯이 그 서블릿 그 API에 다 정의가 돼 있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자주 쓰이는 것들. 자, void의 set content type.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HTML에서 보면 컨텐트 타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페이지 지시어의 그 컨텐트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void의 set 헤더는 이제 헤더 값을 정하는 거죠. 예, 전부 set이니까요. 우리가 그 set, get, setters and getters 아마 자바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set은 설정하는 거고요. get은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반환값이 대부분 없죠. 그래서 이제 void를 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여하간 두 번째 void의 set 헤더 보시면 name하고 value, 그러니까 name하고 value 값을 이제 헤더에다가 설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캐시 같은 거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void의 send redirect. 요건 좀 가끔 쓰입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JS forward 배웠잖아요. 요거랑 이제 유사한데요. 예. 해서 요 URL을 주게 되면 그 해당 URL로 바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예,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의 get 캐릭터 인코딩. 이건 이제 그 인코딩한 그거에 get이니까요.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문자 인코딩 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리스판스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뭡니까? 그 탐캣 그 JSP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API를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자바X 왼쪽에 서블릿 HTTP 안에 있고요. 두 번째 HTTP의 서블릿에 지금 현재 리스폰스 객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쭉 내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네 가지 정도만 해보겠다 하는 의미였죠. 예. 하지만 보시면 메소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예, 리스판스의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서블릿의 리스판스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어 있는 그 메소드들을 볼 수 있다. 예. 자, 그 API 설명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그 JSP 바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HTML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전달할 게 아니고 서버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그걸 보는 거니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판스의 set 헤더하고 캐시 컨트롤은 no 캐시.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네임이 되겠고 뒤에 거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캐시 컨트롤에 대해서는 노 캐시로 하겠다라고 이제 헤더에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요 JSP 파일에서 요걸 이제 인쇄를 해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예, 바디 부분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캐시 컨트롤 헤더 값 이렇게 나오고요. 중간에 response.get 헤더 하고 캐시 컨트롤 바로 나오죠. 그러면 위에 이제 노 캐시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값은 노 캐시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뭐냐면 리스판스의 get 컨텐트 타입입니다. 이 컨텐트 타입에 대한 것은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거기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중간에 그 컨텐트 타입이 나와 있죠. 예, 그걸 아마 인쇄를 할 겁니다. 자, 문자 인코딩 알고 싶다. 그러면 response.get 캐릭터 인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것도 맨 위에 보시면 캐릭터 셋 두 번째 줄이네요. 예, 두 번째 줄에 set 캐릭터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인쇄하게 될 겁니다. 자, 이클립스를 써서 하셔서 브라우저 컬링 하시면 되겠죠. 예, 한 내용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캐시, 그 다음에 그 콘텐트 타입, 문자 인코딩 세 개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그 리스판스의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그 홈페이지 보여주는 것을 강제를 하는 거죠. 사용자가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서버에서 그 컨트롤을 바로 옮겨서 해당 파일을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RES의 redirect a.jsp 되어 있고요. 위에 세 줄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HTML 뭐 다 뻔한 얘기입니다. 자, 바디 쪽에 보시면 한글로 써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res redirect a.jsp입니다. 하지만 res redirect b.jsp로 제어 이동, 즉 리디렉트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하기 위한 제어를 이동하기 위한 그 이름이 명령어가 바로 respon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ponse. send redirect 가로 열고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그 호출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죠. res redirect b 아까는 A였었는데 지금 파일은 A인데 b.jsp로 보낸다. 그러면 res redirect b.jsp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호출 당한 거죠. 호출 당한 res redirect b.jsp 에 대한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뭐 내용 다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디 쪽에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는 res redirect b.jsp입니다. 이것만 좀 그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 입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려고 이렇게 입력을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res redirect a.jsp를 입력을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res redirect b.jsp가 뜹니다. 여러분의 아까는 그 res redirect a.jsp 여러 코드가 있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만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찰나로 넘어가니까요. 대신에 리디렉트에 해당되는 b.jsp 이 부분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도 너무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캡처를 못해서 아까 같은 방식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 내부 객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웃은 그 뭔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바로 생각한다고 하면 프린트 아웃에 해당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 객체가 되겠습니다. 아웃점. 우리가 자바에서 많이 쓰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해서 아웃 중간에 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 뭔가 화면에 표현하고 싶다. 그 할 때 쓰는 그 출력 스트림을 우리가 아웃 내부 객체를 써서 할 수 있다.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한 7개 정도 내놨네요. 보시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불린의 is auto flush 자동으로 그 보내는 거냐, 자동 밀어내기냐. 그 다음에 인테자의 get buffer size, get 함수를 쓴 거죠. 버퍼 사이즈가 홈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런 얘기고요. 인테자의 get remaining 이건 남아있는 그 출력 버퍼는 어느 정도냐 이거고요. 뭐 void의 clear buffer 버퍼를 전부 청소해라 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섯 번째 거 많이 쓰입니다. 스트링의 print line입니다. ln이죠. ln print ln 스트링의 str 이걸 쓰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자 열값 str을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void의 flush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출력 버퍼의 내용을 브라우저로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아까는 오토 플러시 했었죠. 요거는 이제 요 함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void의 close 이거는 이제 출력 스트림을 이제 종료를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아웃에 대한 그 뭡니까 자바X 서블릿 그 패키지 안에 위치를 찾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본 겁니다. 위치는 패키지하고 아래쪽에
클래스 중에 JSP 라이터를 써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뭐 프린트,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서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out.jsp 라고 하는 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out 내부 객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그 JSP 파일입니다. 위에 세 줄. 중간에는 뭐 HTML, 헤드, 뭐 메타, 뭐 타이틀, 바디까지 동일한 거죠. 이제 바디 쪽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릿을 써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아까 했었던 그 메소드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out.get buffer size. 그러면 버퍼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remaining 남아 있는 것은 얼마냐. 그러면 토탈에서 리메이닝을 빼게 되면 현재 이제 사용한 그 버퍼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 코드입니다. 그냥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정수형으로. 자, 그것을 이제 그 화면에 한번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인쇄하려고 하면 out.println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 출력 버퍼 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 total buffer라고 하는 변수명을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가능 출력 버퍼는 그 remaining이 되겠죠. remain 버퍼를 쓰면 되겠고요. 세 번째에 사용 중인 거는 어떻게 하느냐, 버퍼 consuming, 즉 토탈 버퍼에서 remaining을 뺀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그 화면이 제대로 그 버퍼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화면에 인쇄하는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당 파일을 이클립스 써서 하시고 뭐 브라우저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출력 버퍼 크기, 뭐 사용 가능한 것, 현재 뭐 사용 중인 것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션, 즉 웹서버에 기록하는 사용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구분하고 싶을 때 그 세션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일반적인 HTML 홈페이지는 세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그 해당 사용자에 대한 홈페이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홈페이지 주인, 그 유저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고 싶다. 그때 쓰는 거가 바로 이제 세션을 관리를 해야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세션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 그 구분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HTML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냥 그 정보의 조각이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용자별로 보여지는 홈페이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예. 그래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할 때 써야 되는 거가 바로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 세션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객체로, 내부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은 거가 바로 SESSION 이라고 하는 내부 객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만 볼까요? 다섯 번째 중에 보시면 void의 set attribute, 이것은 그러니까 attribute가 속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속성 값을 정하는 겁니다. name하고 변수명, 그 다음에 value, 변수명하고 값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넣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듯이 그 set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get attribute, 그래서 set attribute, get attribute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션에서 값을 저장하고 처음에 이제 이걸 확인을 해서 값이 같으면 계속 진행하고요. 값이 틀리면 이제 로그아웃 해버리게 되는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 attribute는 attribute 속성 값을 이제 우리가 지우는 거고요. invalidate는 기존에 있었던 값들, 예를 들어 로그아웃을 했다 그러면 관련된 값들을 무효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API가 되겠습니다. 찾는 방식.
예, 여기 주소 가시면 8.0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세션 관리를 하기 위한 우리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걸 만들어 봤냐면, 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페이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연결이 될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용자가 아닌데 남의 계정에 들어가서 보면 안 되겠죠. 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네모가 현재 보시면 5개가 있고요. 네모가 6개가 있죠. 예, 네모 6개가 하나하나의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index.html은 뭐냐면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뭐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다. 네이버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slogin.html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보 입력을 하는 거죠. 무슨 정보 입력하냐?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해서 그 정보를 slogin.jsp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입력한 사람이 우리 회원이냐? 회원이면 아래쪽에 있는 suser1.jsp로 이동을 하고, 회원이 아니면 다시 이제 slogin.html로 보내게 되는 뭐 이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원인 경우에는 suser1도 쓸 수 있고 suser2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이 쓸 수 있는 홈페이지를 자기 원하는 만큼 쓰다가 로그아웃 하고 싶다. 그러면 slogout.jsp를 누르게 되면 로그아웃이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방향에 OK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에서 요 주소를 입력을 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OK가 되는 거고요. X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login.jsp를 호출할 수가 없다. 호출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없게 만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세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여기 보시면 X가 3개가 있죠. 마지막에 있는 slogout.jsp도 사실은 좀 필요한 건 X가 될 건데요. 직접 외부에서 입력할 때, 예,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원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회원만 쓸 때는 X가 표시된 거가 되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한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login.html 뭐 별 내용이 없죠. 중간에 보시면 아이디하고 뭐 패스워드 넣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slogin2.jsp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위에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이렇게 굵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boolean 써서 is session on 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입력값은 스트링의 str이 되겠고요. 요건 뭐냐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항상 홈페이지에서 할 때 str 값이 null이거나 또는 값이 없으면 얘는 잘못된 거니까 빠져나와라. 아까 X 표시된 거 있었잖아요. 그 X 표시된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값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 이제 HTML이 시작이 되고요. 로그인 처리되고 바디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if is session on 아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 맨 위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그 함수를 써본 겁니다. 어떤 함수 썼느냐? request.getParameter user ID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 값이 있으면, 아까는 이제 없으면 이제 튀어나가는 거고요.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위에는 함수를 선언한 거고요. 지금은 그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값도 입력이 되어 있느냐. 근데 둘 중에 5하고 앞에 not이 있으니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값이 하나 없거나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에 정확히 입력해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이제 보내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값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혹시 쓰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이제 할 건데 그 내용들은 이제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변수명 유저 아이디하고 유저 패스워드 값을 우리가 이제 이미 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드민이라고 만들어 봤고요. 이제 그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만약 if request get parameter user id 사용자 입력한 값이 유저 아이디 값 즉 어드민하고 같고 엔드니까요. request get parameter user 패스워드가 어드민 값하고 같으면 여기는 이제 적법한 사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적법한 사용자니까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화면을 내보내고 회원 페이지에 뭐 suser1.jsp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요때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set attribute를 써서 값을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변수명으로 sid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 sid 값에는 그 request get parameter로 가져온 값 뭐 어드민이 되겠죠. 어드민 값을 저장을 하고요. 또 다른 그 세션에 s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 그 변수명에는 그 유저 패스워드 여기도 값이 똑같습니다. 어드민이겠죠. 그래서 두 개 다 값은 같은데 여하간 sid에는 어드민, s 패스워드에는 또 다른 어드민이라는 값을 넣어서 저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로그인 잘못된 거니까 어드민이라고 안 쓴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로그인 실패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하기로 보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suser1.jsp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사용자 화면이 되겠죠. 예, 보시면 내용 같고요. 아까처럼 is 세션 1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빨간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값이 SID, S 패스워드 값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아까 이제 어드민 값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값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겁니다. 현재 값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로그인하는 화면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값이 들어왔으니까 환영합니다 하고 아까 있었던 그 SID 값을 읽어보는 함수 즉 세션에 get attribute라고 하는 함수를 하고 SID 값을 넣게 되면 어드민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드민님 그 다음에 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slogout하고 suser2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뭐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string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형변환을 한 겁니다. 문자열로 string라고 하는 걸로 형변환을 한 거기 때문에 문자열이 나오겠죠. 자, suser2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다 동일하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아래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아래에서부터 일곱 번째 쪽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똑같이 해서 로그아웃, 로그인 첫 번째 페이지 그러면서 suser1.jsp, suser2.jsp 이거 사용자 홈페이지를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사용자만이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slogout입니다. 이 부분은 다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세션에 있는 값들을 무효화 시켜야 되잖아요. 로그아웃이니까. 로그아웃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PC방 이런 데 가서 로그아웃 안 하게 되면 요 세션 값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사용자가 와서 무단으로 여러분 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로그아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로그아웃의 그 명령은 뭐냐면 아래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session.invalidate 즉 무효화하는 겁니다. 아까 있었던 값들 그 set 그 attribute로 정해져 있었던 값들 두 가지 있었죠. sid하고 뭐 s 패스워드 요 값을 널로 만들어 버리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여셔서요. 예, 해당 코드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login.html입니다. 자, slogin2.jsp입니다. 자, suser1.jsp입니다. 자, suser2.jsp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logout.jsp입니다. 자, 이걸 입력해 주십시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slogin.html을 실행하게 되면 간단하게 id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은 어드민이었었죠. 예, 이걸 한번 입력해 보세요.
방금 전에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새로 입력해라 하는 메시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를 한번 누르시죠. 자, 요번에는 어드민하고 패스워드에 다시 어드민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성공이 되고요. 이제 회원 페이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회원만 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회원 페이지 2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영합니다. 어드민님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아까 있었던 그 유저 아이디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션을 통해서 로그아웃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간 거고요. 이제 로그아웃 한 페이지 한번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첫 번째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과제입니다. slogin.html 대신 CSS3가 적용된 userlogin.html을 이용하여 세션 예제를 제작성하시오. 로그아웃 클릭 시 자동으로 index.html을 이동하도록 수정해라. 예, 보통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이 아마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과제 내용을 좀 첨부를 했습니다. 다만 설명은 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음으로 화면으로 뭐 간단하게 좀 보여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CSS를 쓰고 있습니다. index.html 파일입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중간에 login.jsp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login.jsp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session on, is session on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선언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JSP2고요. 뭐 ID 오류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코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서치입니다. 서치 내용도 이렇게 해서 search.jsp. 자, search.jsp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logout.jsp가 되겠습니다. logout.jsp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림이 좀 깨져 있죠. 예, 현재 그림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픽사베이 이런 곳에 가셔서 그림을 좀 넣으시면 되겠죠. 예, 어드민 뭐 한번 입력해봤고요. 네, 예, 어드민에 뭐 어드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원 검색이나 로그아웃이 되도록. 자, 회원 검색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로그아웃 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되겠죠. 예, 처음으로 옵니다. 그림이 또 깨져 있는 그림이 없으니까